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장입니다. 저는 이제 정규 강의 준비하느라고 사방팔방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몇 가지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있어서 정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동 중에 좀 짬을 냈는데요. 여러분 요새 보면은 매물이 좀 쌓인 거 느껴지세요? 그죠? 양도세 중과 유예되고, 그리고 매도가 잘 안 되고 전세가 잘 안 나가니까 시중에 매물이 늘었고, 기사를 찾아보셔도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딱 이게 발표하자마자 거의 며칠 만에 서울의 매물이 한 8%에서 10%가 증가했다는 기사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봐도 매물이 거래가 안 됩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전세 입자를 구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정작 입장이 바뀌어도 내 집을 팔 수가 없으니까 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물은 쌓여 올라가고, 작년 2021년도 10월달 이후로 이 증상은 계속돼 왔어요. 근데 제가 계속 드리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작년 10월달 이후로 서울 거래건이 바닥에 처박혔는데 가격은 왜 이렇게 안 떨어질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쉬운데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믿지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분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장에 나가서 중개사님들도 아는 분이 있고 모르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저랑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보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을 사는 사람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투기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이 올라갈 걸 기대하는 건 모든 인간 심리의 본능이지만, 집값이 올라가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일명 다주택자라고 부르죠. 왜? 가격이 올라갈 거면 한 채보다 여러 채가 나으니까요. 하지만 2018년도 이후로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2020년도 이후로 취득세 중과 이후에는 다주택자는 수도권의 접근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거의 없습니다. 12.4%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대출도 안 나오고요. 전세 한번 넣으면 4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실제로 이사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 집을 미리 마련해 놓거나, 아니 내 집을 그냥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 마련 한 칸 하시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무슨 특징이 있죠? 올라갈 때 삽니다. 내려갈 때 안 사요. 정체돼 있을 때 안 사요. 눈치 장세에서 안 사요. 그러면 조정장, 하락세, 매물 적체 현상에서 누가 살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투기꾼들, 다주택자, 3주택자 이상이 많이 삽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고, 박근혜 정권 때도 거래가 너무 활성화 안 되니까 다주택자 양성을 했죠. 그리고 회복세로 돌아섰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또 전세가 해결 문제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작년 10월달 이후로 매물이 쌓이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다주택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사지를 못합니다. 이런 공포 분위기에 선택을 미루고 갱신권을 사용해 버리고 결정을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일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자녀분의 집을 미리 사주시거나, 아니면 능력이 되시거나, 아니면 정말 급급매를 잡겠다고 결심한 분이시거나, 아니면 명의 활용이 가능한 어떤 다주택자가 아닐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매물이 쌓이고 있는 거 맞아요. 언제부터 쌓였죠? 작년 10월달 이후로 계속 쌓였습니다. 10, 11, 12, 1, 2, 3, 4, 8개월입니다. 거의 1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도 매매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도 시세가 제대로 하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 다주택자가 들어와서 전세를 놨을 확률은 거의 없는 거고, 실제 내 집을 마련하실 분들은 완전 눈치 보기 장세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시장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에 뭐가 중요할까요? 자, 첫 번째, 다주택자가 지난 8개월 동안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교란도 못했고, 시장이 안정됐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거고, 부작용도 없었다고 칩시다. 이건 다 좋아요. 대신에 전세 공급은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체크가 가능하죠. 다주택자가 못 들어왔으니까요. 자, 두 번째, 실제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실제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결정을 미루는 거예요. 안 사기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안 사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안 사기로 하는 게 아니라 안 사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사기로 하고 지금 뒤로 미루고 있죠. 미루고 있는 실수요자분들은 지금 못 사고 미루는 거예요. 내 집도 안 팔리고 새 집도 못 사겠고 대출도 안 나오고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그러면 지금 뭘로 버티고 계실까요? 내 집에서 버티고 있거나 전세, 월세에서 버티고 있겠죠. 내 집에서 버티고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안 움직이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전월세 살고 계신 분들은 이 만기가 도래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만기가 도래하면 초이스는 두 가지예요.
폭등한 전세가를 물어주든가 아니면은 내 집을 사든가. 근데 문제가 뭐가 있죠? 매물은 적체되어 있습니다. 매물은 적체가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말대로 8개월 동안 매물이 쌓여 있으니까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서 얘네가 매매로 돌아서도 매물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갱신권이 안 되는 분들이 이만큼 나오면 끝날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장에 대한 공부를 아직 안 하신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8개월 동안 쌓인 매물 데드라인 다 있습니다.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지 다 있어요. 종부세 기피 매물이든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이든 자기 옮겨 타기 전에 파는 거든 어쨌건 데드라인은 있는데 만약에 전월세 시장에서 쫓겨나온 분들이 매매를 시작을 하고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매물을 다 집어 넣어버립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분들은 매물을 집어넣고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겠지만 전월세 시장에서 쫓겨나온 분들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전세를 올려주든 월세로 가든 매매를 하든. 하지만 월세 시장은 제가 임기점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다들 느끼실 거예요. 서울 제가 다녀본 아파트들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보증금도 올랐고 월세 2배 올랐어요. 400짜리 아파트 800, 300짜리 600, 200짜리 400입니다. 저는 월세 800짜리는 게 자주 못 봤었는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월세 시장은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전세 시장은 불안정할 거 이미 말씀드렸죠. 다주택자가 못 들어왔으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매물은 한동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전세 월세 둘 다 어려워진다면 매매로 갈 텐데 이분들이 매매를 갑자기 같이 시작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물을 내놨던 분들은 걷어들일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불안 요인이에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막 지금 사면 폭등한다 난리 난다가 아니라 전월세를 택했을 때랑 매매를 택했을 거랑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으세요? 아니 도대체 왜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없는데 서울 거래량이 800건을 찍었습니다. 2월달에. 전 가능한 줄도 몰랐어요. 아직 2000건도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4월달 통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자, 그럼 도대체 매물이 이만큼 쌓이고 이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도대체 왜 가격이 팍팍 안 떨어지느냐, 이겁니다. 예전에 역사적으로 매도자들이 못 팔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매물이 쌓여 있을 때 그 매물들을 하나둘 받아주면서 가격을 쭉 하락시킨 거는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투기꾼들의 시장은 어찌 보면 주식 시장이랑 약간 닮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실수요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식 시장이랑 달라요. 실제 집이 꼭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투자하시는 분들처럼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사 다니거나 내 자녀가 이사 다닐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잖아요.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매물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다주택자 양성을 해버리면 저가로 남아있는 매물들이 거쳐지면서 시세가 안정되는 효과가 당분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풀어버리면 사서 전세를 놓기 때문에 전월세 공급도 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어차피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들을 테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다주택자 양성을 하면 전월세 시장 문제 해결에 일단 기여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뭐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지금 나와 있는 저렴한 매물에 대해서 소화에 대한 도움을 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뭐 새로운 국토부 장관님이나 새로운 정부가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이렇게 하기란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지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과연 동의해 줄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주택자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주택자 양성을 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잖아요. 좀 저렴하게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걔네가 소화가 되면서 시세가 하향 곡선으로 그려져요. 그럼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가격이 내려가는구나. 근데 지금은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시세가 뭔지 파악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정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안 팔린다고 여러분. 안 팔리니까 집주인이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근데 집주인이 고통스러운 게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선택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가 오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의 포인트가 뭐냐, 다주택자가 없으니까 여러모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이 당분간은 시장의 안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시장 안정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지금 골마가고 있다. 전월세 시장에서 그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았겠죠.
국힘당에서 발표했죠. 9월달 이후로 8월자 8, 9, 10, 11, 12 15,000건 갱신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지켜보시고 제 말과 앞으로의 시장을 대조하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